우리가 계속 그 비행기 운동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왔고요. 그 운동 방정식의 결과로 어, 이렇게 그 가로 세로 운동, 롱지투디널 모션 이렇게 4개 하고 그 다음에 가로하고 방향 운동으로 해서 식 5개, 총 9개씩을 이렇게 쪼갠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원래 식은 12개인데, 그러니까 그 위치 XYZ하고 그 다음에 속도 UVW 각 그 파이, 세이타, 그 다음에 사이 이렇게 롤 피치와 각과 그 다음에 각속도 PQR 총 12개의 그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식이 있었는데 그 12개 중에서 항법 그 XYZ의 변화를 나타내는 식은 빼고 나머지 9개의 식이 있었습니다. 그 9개 식을 최초에는 그게 비선형이었는데 그걸 선형화해가지고 선형화한 식이 이렇게 9개가 나왔고 그 중에서 그 어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 4개가 서로 어울리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것들은 다 세타 q uw로만 이루어져 있지. 이것들이 함수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기호들 이것에 의해서 어, 지금 세타 도트, q 도트, w 도트, u 도트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것들, 여기 지금 5개의 변수들이 있는데 이 5개의 변수들은 이 5개의 변수의 변화에 이 5개만 관여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이 4개는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여를 하더라도 굉장히 미약하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 4개하고 5개를 완전히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금 이게 선형화가 된 겁니다. 원래 식이 뭐 이런 형태의 식이었는데 x는 상태 변수,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개의 그 상태 변수 그 중에서 뭐 3개를 빼셔도 됩니다. 그럼 9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 9개의 그 상태 변수의 어떤 벡터를 나타내는 게 x고요. 이 x가 상태 변수 x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에 의해서 이제 U라고 표시를 하면은요. 이 힘에 의해서 X 도트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선형이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 기본적인 슈퍼포지션 그 프린서플이 동작을 하지 않고 또 행렬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할 수도 없고 향후에 우리가 또 얘기할 어떤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운동 방정식 해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선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림 상태 x0 u0 이 트림 상태를 가정하고 트림 상태에서 조금 벗어난 그 델타 x 거기에 대한 델타 u죠. 델타 트림 상태에서 이 u0에서 조금 벗어난 그 델타 u가 어떠한 델타 x를 만드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리니어하게 된다는 거죠. 선형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 델타 X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델타 U에 해당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힘의 아주 작은 변화, 이 기본적인 어떤 그 트림 상태에서의 힘에서 조금 변화한 것들이 델타 X, 델타 Z, 델타 Y, 혹은 이제 모멘트까지 포함하면은 델타 L, 뭐 델타 N, 또 델타 M 이렇게 총 6개의 그 힘과 모멘트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델타 X가 나오는 거죠. 이 델타 X. 이 관계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작은 q, 뭐, 세이타, 그 다음에 u, 이런 것들이 다 델타 X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원래 대문자를 다 썼었고요.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은, 그리고 지난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원래 이것들은 다 대문자였는데, 소문자가 됐습니다. 이 소문자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델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X하고 델타 U 사이 관계식이 선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다 끝났느냐? 선형화 했으니까 이제 뭔가 그 뭐 제어기 설계라든지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델타 X, 그 다음에 델타 Z, 델타 M, 델타 Y, 델타 L, 델타 N 이런 것들이 힘과 모멘트인데 문제는 이런 힘과 모멘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요. 그 다음에 에일러론, 그 다음에 러더, 그 다음에 델타 T, 트러스트 엔진 이런 입력을 직접적으로 제어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간접적으로 이 힘과 모멘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이런 식들을 가지고 바로 제어기 설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남아있냐면 이 델타 X하고 뭐 이를테면은 뭐 델타 T라든지 뭐 델타 지금 E하고의 어떤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델타 Z, 델타 M 하고 델타 E하고의 관계가 뭔지 여기 있는 이 방향 안정, 방향 그 운동, 그 다음에 가로 운동하고 연관된 델타 A하고 델타 R과 이 힘과 모멘트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자 이제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로 운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인풋입니다. 엘리베이터. 그 수평 꼬리날개의 뒤에 이게 있는 그 엘리베이터의 그 변이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 개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세 개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델타 R하고 델타 A, 에일러론하고 러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따져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델타 X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델타 X하고 관계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물론 델타 X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델타 E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이제 있는지 좀 따져 보면은 우리가 델타 E의 어떤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델타 X가 있을 겁니다. 델타 E를 조금 변화시켰을 때 거기에 따른 델타 X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으로는 뭐 되게 복잡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선형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선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델타 E가 또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작다고 생각하면은 작은 구간에서 델타 E하고 델타 X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선으로 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선이다 그러면 이 선의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떤 그 델타 E의 변화 분의 델타 X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델타 E의 변화 분의 그 다음에 델타 뭐 X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좀 복잡하니까 뭐 델타 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델타 X하고 델타 E 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기라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이 기울기라면 이 기울기에다가 어떤 실제 어떤 델타 E를 곱하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델타 X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델타 X가 델타 E만의 함수는 아닙니다. 델타 X는 항력 같은 거고요. X축 방향의 어떤 힘이기 때문에 항력이니까 항력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력 D 그러면은 2분의 1 로 V의 제곱 SCD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V가 있습니다. 속도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세로 운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로 운동에 관련된 속도는 여기 뭐 나와 있듯이 U하고 W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X는 이것만의 함수일 뿐만 아니고 어떤 속도 U의 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말은 U하고 델타 X 사이에도 유사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U가 조금 변했을 때 델타 X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물론 이게 뭐 제곱 관계지만은 역시 우리가 선형화된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다른 어떤 기울기로 해서 이 기울기가 만약에 델타 U 작은 어떤 U의 변화분에
거기에 대응되는 델타 x, 그냥 x라고 쓰면은요, x의 변화, 이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델타 x는 그 어떤 조금 변한 그 u에다가 이 기울기를 곱한 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u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w도 이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 델타 x.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선형 시스템에는 그냥 이렇게 다 더하기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덧셈으로 합니다. 또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면은 u뿐만 아니고 u 도트도 영향을 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말고 어떤 가속도 개념까지도 집어넣어서 가속도가 조금 변했을 때 그때의 x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 해서 나온 식이 여기 이제 이런 식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델타 x라는 그 x축 방향의 힘의 변화는 그 힘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지금 u 덧, w 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까지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각속도 q. 여기 지금 세로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 q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속도, 속도 아니니까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각속도도요. 그래서 속도하고 그다음에 q 도트까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인풋 델타 E까지 해서 사실 다 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텀들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작용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지금 이 기울기들이 다 곱해지고 더해져서 델타 X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에 따라서 이 값이 앞에 있는 이 계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수들이 우리가 이제 에어로다이내믹 드리버티브라고 부릅니다. 공력 미계수, 우리말로는 공력 미계수인데 이 공력 미계수 값이 이제 비행기에 따라 다릅니다. 비행기 날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비행기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의 어떤 스펙이 되겠습니다. 그 특성을 결정하는 그 스펙인데 이런 값들을 좀 봤더니 가장 그래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거. 네. 이거는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W 이것도 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엘리베이터 이건 꼭 있어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좀 이렇게 미비하더라, 무시할 만하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X를 이렇게 이제 근사를 할 수 있고요. 근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우리가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U의 변화에 대한 X의 변화 이것을 정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뭐라고 부르냐면 XU 이렇게 쓰는데 앞에다가 M을 곱합니다. 이렇게 기호를 정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XU라고 이렇게 해서 그 첨자 이렇게 U하고 큰 X 이렇게 해가지고 XU라고 쓰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그 질량 매스를 곱해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매스를 곱하는 이유는 좀 이따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변에 있는 이 M하고 같이 이렇게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M을 곱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는 식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M이 없는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M을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MXU라고 정의하고 이것은 MXW라 정의하고 이것은 MX 델타 E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부르면은 왼쪽 이 좌변이 이제 이렇게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이제 원래 여기 있던 거 이게 그대로 이렇게 옵니다. 오고 이게 아까 M이 이렇게 곱해져 있었는데 이 M이 이렇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U 도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U 도트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의 X축 방향의 속도의 변화에 관한 식인데 이제 이 식에 이제 비로소 이 델타 E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XU, XW, X 델타 E 즉 이 말은 X가 U하고 W하고 델타 E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고 이것은 항공기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공력 미계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W 뭐 제로 이런 것들이야 뭐 다 알려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트림 상태에서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수들이 다 정해지고 상태 변수들 현재의 어떤 상태 변수들의 값이 있어요. U, W, Q, 세타 그리고 우리가 가하는 어떤 입력 델타 E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U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제어를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 두 번째 이 델타 Z에 관한 걸 보겠습니다. 델타 Z도 마찬가지로 어떤 엘리베이터의 어떤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역시 U, W, 뭐 U 닷, W 닷, 뭐 Q, Q 닷, 뭐 이런 것들의 함수로 델타 Z를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비선형인데 그걸 또 선형화 한다면은 방금 전에 뭐 델타 X에서 이렇게 했듯이 이런 식으로 쭉 선형화해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미 있는 것만 이렇게 취하는 거죠. 자, Z도 그렇습니다. Z도 이렇게 방금 전에 봤듯이 다 X자리에 Z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델타 Z는 뭐 이 지금 D, Z 그 다음에 뭐 D, U 이렇게 여기다 X자리에 Z를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식을 쭉 쓸 수 있는데요. 근데 특히 Z에서는 우리가 그 Z가 U의 함수 그래서 이렇게 Z의 U의 변화에 대한 뭐 Z의 변화 그 기울기라 있습니다. 그 기울기 이게 이제 의미가 있고 W에 대한 것도 의미가 있고 Q에 대한 거 뭐 델타 E에 대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 W 도트에 대한 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Z는 꼬리날개에서 발생을 하고요. 꼬리날개에서 발생,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Z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시간차가 있고 그 시간차하고 연결된 항이 이 항입니다. 그래서 이 W 도트라는 것이 이 Z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쨌든 항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아까 X의 경우에는 이렇게 U하고 W 델타 E의 어떤 주된 함수였다, X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우리가 이제 고려를 했는데 Z의 경우에는 W 도트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니까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까지 됐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Q도 뺐네요. Q를 빼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됐는데 Q까지 여기는 고려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개 항을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항을 ZU 앞에다 M을 곱해가지고 MZU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얘는 MZW 해서 공룡 미계수들이 이렇게 많이 다섯 개가 정의가 됐습니다. 여기는 ZW 도트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에 이 왼쪽 좌변에 이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변에 이게 들어가고 근데 역시 이 M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해서 아래 보이는 식이 됩니다. 근데 이 식에서 잘 보시면은 W 도트인데 이게 결국 W 도트에 관한 식이거든요. W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앞에 있는 식은 U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식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원래 U 도트가 우변에 있었고 그 좌변에 있는 X를 U, W, 델타 E의 어떤 함수로 이렇게 선형화시켜서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것을 왼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U 도트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델타 E는 여기 이제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식은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델타 Z가 이 W 도트의 함수가 돼가지고 이 좌변에도 W 도트가 있습니다. 우변에도 W 도트가 있고 그래서 이 W 도트하고 이 W 도트를 합쳐줘야 되는 거죠. 두 개를 같이 묶어주면은 이걸 만약에 왼쪽으로 넘겼다 그러면은 1 빼기 ZW 도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빼기 ZW 도트를 이 전체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1 빼기 W 도트를 이 전체 식에다가 이렇게 나누기를 해버리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 도트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원래 여기에 1 빼기 ZW 도트가 있는데 양변을 1 빼기 ZW 도트로 나눠주면은 다 이렇게 지금 우변에
이렇게 분모로 1 빼기 ZW 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ZU가 있었는 ZU를 1 빼기 ZW 도트로 나눈 거, 이걸 우리가 ZU 프라임 이렇게 부르고요. 물론 ZU인데 ZU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ZU 프라임 이렇게 부르고요. 이건 ZW인데 또 이걸 나눴기 때문에 ZW 프라임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게 꼬리날개가 이제 뒤쪽에 많이 멀리 있는 경우는 이게 좀 두드러지게 좀 값이 의미 있게 나타나는데, 꼬리날개가 그렇게 멀지 않으면은 이 ZW 도트 값이 거의 0이 돼가지고 ZU 프라임이 뭐 결국 ZU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따가 볼 우리가 그 예제도 보잉 그 여객기 예제 같은 경우에도 ZW 도트를 0이라 놓고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식 델타 M은 IQ 도트 식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 델타 M도 이 델타 E의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선형화를 합니다. 이 델타 M이 뭐 U 닷, W 닷, Q 닷, 델타 E의 함수라는 어떤 가정하에 이렇게 쭉 선형화해서 늘어 쓰고요. 역시 이 델타 M도 이 Q하고 W 도트 텀이 들어가 있습니다. 델타 M이라는 것은 이 모멘트인데, 이 모멘트를 만드는 힘이 델타 Z입니다. 그 Z 방향의 힘에다가 모멘트 암, 즉 무게 중심하고 꼬리날개 사이의 그 거리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 기본적인 이 모멘트이기 때문에 델타 Z에서 그 U, W 도트, Q 델타 E가 이게 중요한 항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계수들이 0이 아닌 값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M도 그대로 그 델타 Z의 특성을 받아서 지금 UW 도트 QWE의 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각각의 항을 MU, MW, MW 닷, MQ 이렇게 쭉 부르고, 근데 정의를 할 때 앞에다가 IYY를 곱했습니다. IYY를 곱한 이유는 우변에 이게 IYY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좌변에 오고 우변에 이게 있으니까 IYY가 서로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Q 도트가 뭐가 됩니까? Q 도트가 이제 여기에 있는 항을 그대로 쓰고 이 항에서 이제 IYY만 다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쓰고요. 근데 한 가지 특이사항은 역시 우변에 이 Q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Q가 있는 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W 도트가 있기 때문에 W 도트를 뭔가 이제 어떤 상태 변수들, 이 상태 변수라고 하면 이제 U, W, Q, 델타 E 이제 이런 것들이 상태 변수고, 델타 E는 아니고 U, W, Q요. 근데 이 W 도트는 이 자체는 상태 변수가 아닙니다. 상태 변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이 상태 변수의 미분을 다른 상태 변수들로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는데, W 도트가 뭐였었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이미 W 도트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W 도트의 우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변이 W 도트를 U, W, Q, 세타, 델타 E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 W 도트가 이제 ZU 프라임 다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이 W 도트 식을 다 집어넣으면은 그 프라임 그 항들하고 이 MW 도트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MW 도트하고 이 프라임이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것들이 다 UWQ 세타는 아니었고 아까 델타 E 뭐 이런 것들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됩니다. U 앞에 이 MU하고 W 도트에서 나오는 이 항, 이게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요. W 앞에 있는 것은 이 MW하고 이
W 도트에서 나오는 지금 이 항. 그죠? Q 앞에 있는 것은 MQ하고 역시 W 도트에서 나오는 이 항. 델타 E 역시 MW 델타 E 하고 이 W 도트에서 나오는 이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이 Z 세타 프라임, 이거 전체를 우리 Z 세타 프라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Q 도트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역시 Q 도트도 델타 E의 함수로 델타 E를 통해 가지고 Q의 변화를 제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향 그리고 가로 운동에 대한 식, 이 식도 마찬가지로 이 델타 Y, 델타 L, N 이 힘과 이 모멘트하고 그 러더 델타 R과 그 다음에 델타 A, 에일러론 사이의 어떤 관계를 또 맺어주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식 세 개도 방금 전에 보았던 이 세로 운동식처럼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바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그 V 도트 이 식입니다. 첫 번째 이 V 도트 식은 이 델타 Y를 선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쭉 쓸 수 있는데요. 이 다른 것도 여기 있는 이 뭐 이런 거 YV, YR, Y 델타 R 바로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델타 Y에서 나온 겁니다. 그 즉 뭐냐면 이 델타 Y가 V하고 R하고 델타 R의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V는 이 Y축 방향의 그 속도 성분 아닙니까? 날개, 오른쪽 날개 쪽으로. 그 오른쪽 날개에 관여하는 어떤 힘이라는 것이 이 V, 그 속도하고 그쪽 방향의 속도와 그 다음에 R, 그 요인 각속도입니다. 요 각속도. 그 다음에 러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역시 다른 그 상태 변수들과의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V, R, 델타 R의 함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제 이 계수, 이 공령 미계수만 알면은 역시 이 현재 어떤 V, R, P, phi, 델타 R을 알고 있을 때 그 다음 V가 뭐가 될지 V의 변화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P 도트는 어떻습니까? P 도트 역시 보면은 LV가 있습니다. LV, LP, LR, L 델타 A, L 델타 R 이렇게 지금 항이 5개가 들어왔어요. 이 5개의 항이 여기서 들어온 거죠. 여기서 이 델타 R의 그 델타 L의 선형화에서 온 거고요. 특이사항은 이 입력이 이 델타 A하고 델타 R 이 두 가지에 의해서 P의 변화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R 도트, 요 각속도 역시 델타 A하고 델타 R의 어떤 그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역시 이번 R 도트 같은 경우에는 N, 델타 N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것은 여기 NV, NP, NR, N 델타 A, N 델타 R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P 도트하고 R 도트는 서로서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P하고 R 이렇게 들어가듯이 여기도 P하고 R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는 이제 P 도트는 뭐 R 도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R 도트가 이렇게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깔끔한 형태가 아니고요. 오른쪽에는 상태 변수들과 그리고 입력, 이 델타 A, 델타 R, 뭐 델타 E, 뭐 그렇게 나타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 R 도트 식이 있잖아요. R 도트가 이 식이 밑에 있으니까 이 R 도트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렇게 딱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식에는 R 도트는 없어지고 이 P 도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떤 상태 변수들이죠. 그래서 P 도트가 이제 좌변 우변이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P 도트는
VP, R, 델타 A, 델타 R의 어떤 함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이 각각의 상태 변수와 이 제어 입력 앞에 있는 계수들에게는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서 좀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P 도트식에 R 도트가 들어있으니까 R 도트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아래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P 도트를 P 도트 V P R 델타 A 델타 R의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좌변과 우변에 P 도트가 들어있으니까 이 항을 왼쪽으로 넘겨주고 그 P 도트 앞에 있는 그 이제 그 상수 그걸 나눠주는 거죠. 다 나눠주면은 나눠준 그 형태가 이제 이렇게 프라임을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P 프라임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R 도트 VP R 델타 A 델타 R의 함수가 되니까 이 R 도트에 해당되는 항을 왼쪽으로 넘겨서 또 R 도트 앞에 있는 계수로 나눠주면은 역시 이렇게 프라임 형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키네매틱스죠. 밑에 있는 것은 이것들은 키네매틱스고 키네매틱스를 이건 그대로 그냥 왔습니다. 뭐 할 게 없습니다. 힘과 모멘트가 없기 때문에 키네매틱스는 그대로 들어오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도트하고 사이도트가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이도트식은 여기 있습니다. 사이도트식은 이거고 그렇죠? 사이도트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파이도트는 어떤 상태 변수 상태 변수들의 어떤 조합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은 선형화를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항들을 먼저 선형화했고 왼쪽에 있는 힘과 모멘트를 다 선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모든 이 상태 변수들의 어떤 변화 V, P, R, phi, psi 이 변화율을 현재의 어떤 상태 변수 값들, 이 현재의 어떤 상태 변수 값들과 그리고 제어 입력들의 조합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P 도트도 현재의 어떤 상태, 지금 현재 다 알 수 있는 어떤 상태 변수들 측정을 할 수 있다면 상태 변수들과 그리고 제어 입력, 에일러론과 러더 이렇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phi 도트, psi 도트도. Q 도트 역시 뭐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Q 도트도 상태 변수들 UWQ 세타하고 그 다음에 제어 입력 델타 E. W 도트 역시 UWQ 세타 이 상태 변수들과 델타 E 엘리베이터 입력, 제어 입력과의 어떤 선형 조합으로 이렇게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책에 보면 이게 스테빌리티 엑시스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쓴 예제가 있습니다. 스테빌리티 엑시스라는 것은 뭐에 썼냐면은 여기 XS에 대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쓴 방정식은 XB에 대한 거였거든요. 이 바디 좌표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XS 이 스테빌리티 엑시스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스테빌리티 엑시스에서는 뭐가 없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알파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디 좌표계에서 봤을 때 렐러티브 윈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렐러티브 윈드에 대해서 알파하고 베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XB에 대해서는 관찰이 됩니다. 근데 XS로 가게 되면은 XS하고 렐러티브 윈드 사이의 그 차이는 베타밖에 없거든요. 알파가 관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파를 0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그 스테빌리티 엑시스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되면은 알파를 마치 0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 운동 방정식을 윈드 좌표계에 대해 쓴다면 바람 좌표계에 대해 쓴다 그러면은 이 바람 좌표계에 대해서는 뭐 알파, 베타까지 우리가 다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0이라고 놓게 되면은 즉 알파하고 관련 있는 게 이 Z 방향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 아래에서 불어 이렇게 올라오는 그 바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W입니다. W가 Z축 그 속도기 때문에 그 속도
얘 트림 값이 0이다, 없다. 그래서 이 항을 날려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다 거의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세타가 있습니다. 이 세타를 피치각인데 피치각을 감마가 플라이 파스 앵글 해서 비행 경로각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타하고 감마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감마는 세타하고 알파를 더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항공기의 자세가 이렇게 있고요. 세타는 바로 이게 세타입니다. 세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 감마하고 알파를 더한 게 세타입니다. 이 세타가 바로 이 피치 앵글이고요. 이 각이. 이게 항공기가 실제 이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항공기는 언제나 알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리프트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가 있고 진행 방향은 이쪽입니다. 동체 방향 X축은 이거고요. 그리고 실제 진행 방향은 이겁니다. 이게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제 각이 있는데 이 각을 우리가 플라이 파스 앵글 비행 경로각이라 부르고 그래서 이 받은 각과 비행 경로각을 더한 것이 바로 피치 앵글이 됩니다. 이게 그 조종석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 플라이 파스 앵글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요만큼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기준점이 있고 이 기준점하고 이 밑에 뭔가 이 수평선처럼 이 지평선처럼 생긴 거, 예. 이 사이에 이 간격이 비행 경로각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하고 이제 요 기역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하고의 그 간격, 이것이 그 바둔각이 되겠습니다. 요 간격이 바둔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걸 합친 것이 바로 이 기역자, 이거하고 요 지금 이 지평선처럼 생긴 거하고 이 간격이 바로 피치 앵글,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가 0이다고 생각하면은 이 세타하고 이게 감마라고 부릅니다. 이 감마하고 두 개를 같다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 제로 자리에 이 감마 제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 동력학식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감마로 표현이 된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타로 표현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스테빌리티 엑시스에 대해서 지금 운동 방정식이 쓰여져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